그림이랑 같이 있을 때 맛이 삽니다. 요거는 설명했고, 자, 간만에 이렇게 아들하고 한잔 하니까 억수로 즐겁네 라고 했어요. 화기애애라는 자막식 그 텍스트도 썼고, 여기서 사 효과 중요하죠. 여러분 내일 황당한 상황일 때 까마귀 날아다니는 그거 있잖아요. 그래 엄청 그렇네. 근데 즐거워 보이는 사이는 아니죠. 자, 이거 보면 정서가 어떤지 보세요. 난 몰래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어.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한다고. 이 텍스트와 이 그림을 같이 보면요. 스토킹하는 모습. 그런 걸로 서로 의존해서 의미가 바뀝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뻥! 이거는 그냥 이불킥 했다라는 거를 그대로 그려주는 어떤 역할인데 같이 해오죠. 왜 그러노 정자왕 텍스트 그만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려 7가지 유형을 오늘 마스터 했고요. 물론 이제 언젠가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한 번 듣는다고 다 아는 건 아니고, 저도 콘티 짤 때마다 맨날 다시 그 자가 피드백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ABC에. 자가 피드백하는 방법으로 다시 봤을 때 늘 고치게 되는 기준이 되어줍니다. 제 기준에서는 여기서 대사 잘못 썼어. 글을 이렇게 쓰니까 이중결합이 돼버리지 바보야 이러면서 고치게 됩니다. 그럴 때 써먹으시라는 것이고, 자, 그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결합을, 그걸 봅시다. 자, 교재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교대남이라고 생각하시고, 자, 글 중심 결합의 경우, 정보 전달을 여러분들이 약간 주목적으로 하는 거, 교양 만화, 학습 만화, 외주 만화, 브랜드툰, 혹은 다큐멘터리 만화, 요 장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저도 최근에 냈던 책들이 공교롭게도 둘 다 역사 관련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전달돼야 되는 게 우선일 수밖에 없었던 사례였어요, 최근에는. 그래서 글 중심 결합을 엄청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그림 중심의 결합은 자기 연출 스타일이 내가 이 말로 하기 힘든 어떤 서정적인 느낌 나 잘 표현하는데, 내가 이 그림으로 기깔나게 표현해 줄 수 있는데, 이 장면을, 이 멋짐을, 이 처연함을, 이 아름다움을, 요런 연출 스타일을 자기가 조금 구사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그림 중심 결합을 킬링컷으로 자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결합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글과 그림이 굳이 함께 할 필요가 원래는 없거든요. 원래는 없는데, 이거는 차라리 소설을 쓰든가, 아니면 회화를 그리시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고, 주로 쓸 필요가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지향이 아니고 지향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은 이중결합은 쓰라고요?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질까봐 아까 그렇게 강조했던 거야. 필요할 때, 다른 결합을 돋보이게 해주려고 할 때, 혹은 잠깐 독자가 쉬어갈 수 있게 어떤 해독의 어려움도 없이 빨리빨리 내용을 파악하게 만들어줄 때, 이럴 때 이중결합을 꼭 써줘야지 독자가 읽는 속도라든가 잘 조율한 거 따라오다가 여러분이 킬링컷쯤에 왔을 때 감흥을 더 많이 느껴줍니다. 그래서 돈가스 옆에 야채 혹은 스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프 안 준다고 돈가스 안 먹진 않거든요. 하지만 스프 먹고 나서 돈가스 먹으면 대파 맛있어요. 자, 첨가 결합의 경우에는 이거 잘 써주셔야 되죠. 그래서 그림 중심, 글 중심보다 첨가 결합은 더 많이 잘 써주셔야 되는데, 주로 킬링컷에 많이 쓰입니다. 자, 그림의 느낌을 한층 강화해 줄 때, 그 글을 덧붙여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내가 지금 글이 주는 정보의 충격을 시각적으로 한층 높여줄 때, 예를 들면 글 자체가 충격인 경우 있잖아요. 역사물로 따져볼까요? 몇 년, 몇 월, 몇 일,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다. 이거 자체가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네. 근데 그 사실을 글 중심 결합으로 하면 맛이 안 사니까, 첨가 결합은 도대체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는데 라는 그림을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만약에 그게 효과의 증폭이 없으면 안 돼요. 효과의 증폭이 없으면 첨가 결합이라고 안 합니다. 그냥 병렬 결합이라고 합니다. 혹은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효과가 확실히 증폭되네. 글이랑 같이 있을 때, 이랬을 때. 다음, 병렬 결합은 글과 그림이, 리마인드 할게요. 서로 전혀 협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 반대가 상호우정 결합이다. 그래서 여러분 칸과 칸의 연결 이용 중에 무관계 이동 떠올리면 쉽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렬 결합을 쓰라고요? 쓰지 말라고요? 쓰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질까봐 병렬 결합이 어떨 때
교묘하게 연출의 고수들한테 사용되어진다고요. 병렬 결합인 척 앞에 여운을 이어가고 싶을 때, 병렬 결합인 척 새로운 상황에 빨리 적응을 시켜주는데 맛을 살짝 들여주고 싶을 때, 그럴 때 글이랑 그림이랑 서로 완전 따로 놀지만 독자는 이게 약간의 이렇게 약간 주춤하게 느껴요. 이게 뭔 상황이야, 이해가 안 되네. 지금 상황이 넘어갔구나. 예를 들면 영화로 따지면 교차 편집 들어갔구나 지금,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웹툰 감상할 때 가장 독해가 어려운 경우가 바로 병렬 결합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의도한 게 아니라면, 연출 의도가 이거라면 잘 쓰셨고, 의도하지 않은 거라면 콘티를 고치셔야 됩니다. 그죠? 자, 몽타주의 경우 특이한 사례지만 영화로 따지면 CG죠. 그러니까 글도 그림도 아닌 원시적인 문자나 도형으로 다른 매체와는 달리 우리 만화나 웹툰에서만 가능한 단독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무기 중에 우리만 가진 그 독특한 무기가 하나가 몽타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게 상호우정결합은 사용 빈도도 가장 높으면서 선호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연출 의도에 따라 가장 큰 차이의 효과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호우정결합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농도에 따라 달라요. 얘는 글이 이렇게 의존도가 높다, 글자가 이렇게 의존도가 높다에 따라서 작가 스타일이 여기서 많이 갈리거든요. 왜냐하면 모두들 많이 쓴다잖아, 이 유형을. 근데 누구는 재미없고 누구는 연출이 재밌단 말은 이 농도 차이의 문제예요. 얼마나 저렇게 적법하게 잘 썼네 뭐라든가 이런 거죠. 고를 때 수사법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유형이다 라고 정리를 하고요. 자, 지금까지 유형 여러 가지 알아봤죠. 예, 장단점이 있습니다, 서로. 그래서 상호 우종결합을 많이 써라, 이중결합을 쓰지 마라 라는 그 어떤 가치 판단을 너무 지금 일찍 하지 마시고 사례들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일부를 보자. 사례를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자, 같은 연출인데 제가 글자를 어딘가에 추가해 봤어요.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봅시다. 자, 언제나처럼 맞아 죽은 뚜디가 남긴 다행 메시지. 뚜디라고 써놨어요. 뚜디한테 맞았겠죠. 그래서 이러면 완전 나가린데 라는 대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바꿔놨어요? 이게 무슨 결합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게. 범인의 이름을 뚜디라 썼는데 뚜디야 사랑해로 바꿔놨어요. 그럼 이거는 무슨 결합 유형? 글자가 하나도 없잖아, 이거. 이거 글이에요? 아니잖아. 몽타주잖아, 이거. 그러니까 그림 중심 결합이죠. 그러니까 킬링 컷을 그림 중심 결합으로 끝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볼게요. 언제나처럼 죽은 뚜디가 남긴 다행 메시지. 그럼 이러면 완전 나가린데라는 첫 컷을 받아볼게요. 두 번째 컷이. 다행 메시지를 뚜디야 사랑해로 바꾸면 되지. 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뚜디야 사랑해로 갔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꼭 없애야 되는 말풍선과 글자는 원래 없었잖아요. 이거 있으니까 어때요? 싸워보이죠. 반감이 섭니까? 굳이 왜? 그러니까 다행 메시지를 뚜디야 사랑해로 바꿨지롱 헤헤헤 하면서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독자가 눈치 못 챌까봐. 여기서 웃어주세요. 독자님 지금 바지가랑이 잡고 있죠. 그러니까 구구절절한 뭔가 저자세인 연출이다. 저런 연출은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역시나 원 연출과 바꾼 연출 봅시다. 자, 멀리 안 나간데 얘 옷 뜨시게 입고 얘 밥 잘 땡기 묻고 지금 이 상황을 보아하니 나이가 많아진 아들이 자기보다 훨씬 어렸을 때 죽은 아버지 무덤에 온 상황이네요. 그죠? 그 상황이야. 옷 뜨시게 입고 그 아버지랑 같이 술도 한잔하고 했는데 사실은 혼자만의 어떤 상상이었다라는 그 상황인데 술 좀 줄이고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 상황을 방금 설명드렸잖아. 그거를 설명한 게 요거예요. 나는 오늘 나보다 더 훨씬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아버지 무덤에 다녀왔다라고 내가 글자를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약간 좀 공감지. 이 감상이 확 깨져. 여기서 반정이었네, 저 사람 귀신이었네, 이걸 느낄 새도 없이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이중결합이라고 합니다. 쓰면 안 되는 이중결합인 거죠. 자, 제가 원래 그렸던 그림을 요즘 유행하는 저 인터넷 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미스터 독이 타주는 커피 안에 취향이야. 맛있게 드십시오. 이게 매번 걸레 빤물에 침까지 뱉는 줄도 모르고 우리 남편이 타주는 커피도 맛이 이래라고 했을 때 집에서 남편도 침 뱉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뭐 이 상황을 하는 건데 요거를 요렇게 풀면요. 안녕 뭐뭐 게이드 오늘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반전 사이다 썰 하나 푼다.
지는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내만 보면 커피 타달라던 진상 꼰대 부장이거든. 내가 타줘야 맛있다나 뭐래나 싶어. 사실 내가 오래전부터 부장 커피에다 몰래 침 뱉고 심지어 걸레 빠물까지 넣어서 줬었거든. 그들도 그날도 맛있다고 잘 처먹더라고. 어쨌든 아무튼 오늘따라 부장님이 커피 맛있다며 한마디 하는데 와 갑자기 그 부장님 보낸 불쌍해지더라. 글쎄 내가 타주는 커피 맛이 자기 남편이 타주는 커피 맛이랑 똑같대. 자 여기서 저건 완전 글중식이죠. 요거는 상호 의존 결합으로 유형되어 있는 거죠. 자 굳이 여기서 우위를 따질 수는 있겠어요?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침이라는 걸, 침 뱉은 커피의 뭐 어떤 그 흉측한 모습을 그림 중심 결합으로 혹은 첨가 결합으로 보여준 연출이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글로 풀어도 그냥 저냥 볼만하고 만화로 풀어도 그냥 저냥 볼만해지더라. 이런 것들은 일종의 상호 의존 결합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는 그림 중심 결합, 즉 첨가 결합이 쓰였습니다. 볼게요. 제가 댁에 따님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순순히 그 김장을 하던 장모님이 무로 날 때리셨다라는 글이 있고요. 딸의 납치범, 내가 댁에 따님을 데리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만이 순순히 내놓으시고 장서 갈등이라고 있고 무로 맞는 장면, 그리고 맞는 장면에 오줌을 지리고 있죠. 요거는 첨가 결합이죠. 장모님한테 혼났다, 쓸데없는 농담하다가 혼났다라는 상황에 첨가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림이 글을 충분히 받쳐줬는데 상호 의존 결합을 넘어서 맛이 살아나게 흔든다. 이럴 때는 첨가 결합이라고 합니다. 요건 앞에 맥락을 설명하려면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왜 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나 지금 왜 맞은 거야? 라는 그 허무한 감정 같은 게 글이랑 같이 그 힘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대사에 힘을 실어주려면 일종의 팁인데 앞에 복선을 많이 주면 좋아요. 먹고 죽자 가는 거야. 오늘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라고 했을 때 요게 받쳐집니다. 갑시다 요거. 그죠? 가는 거야 가봅시다 가자 으아 먹고 가자 했을 때 요 갑시다 라는 대사가 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앞에 떡밥을 심어준다라고 하죠. 자, 고시생 없는 고시원 적응 못할까봐 두렵진 않다. 적응할까봐 두렵지 하고 고시생 혼자 있는 고시원에 적응해버린 어떤 그림을 보여줘놨습니다. 이불 하나 또 얻을 데 없나 뭐 이런 거. 자, 요거를 이중결합으로 해볼게요. 놓을 것 없는 살림살이들, 덕지덕지 이름표가 붙은 싸구려 반찬들, 창문 없는 방과 덜 말라 눅눅한 빨래들, 이 모든 것에 곧 적응해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이거는 취향이라고 봅니다. 둘 중 어느 것의 연출이 조금 더 마음이 갑니까? 극단적으로 쏠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죠? 왜냐하면 이중결합이 이럴 때 쓰는구나 라는 걸 좀 알겠어요? 이중결합이야. 이거 이중결합이고 이거 이중결합이에요. 여기에서 상호 의존 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 이미지들은 마지막 내가 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적응해버릴 것 같아서 무섭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에 힘을 몰아줬잖아요. 그런 연출 방법이고, 요거는 요 대사의 이 메시지, 작가가 말하려고 했던 의도나 메시지를 곳곳에 그냥 이렇게 분산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정도의 힘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얘는 5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의 연출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취향이 갈릴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말똥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세 마리 잠 안 온단 말을 연출한 거죠. 잠 안 온다 지금. 그죠? 자, 이거를 이제 알겠어요? 지금 합치면 무슨 결합이 되고, 안 합치니까 그림 중심 결합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잠 안 오는 풍경을 묘사한 거고, 얘도 양 한 마리, 양 한 마리, 상산이 이렇게 한 거고 그 상황을 그린 거죠. 자, 어떤 게 여기서만 딱 다르냐면 나 잠이 안 온다라는 대사가 둘 다 없어요. 그죠? 그 글이 빠짐으로써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가 들어가는 순간 상호 의존 결합이 되거나 이중 결합이 되는데 그 말이 없으니까 상황이 이해됩니다. 요거는 언젠가 소개한 적은 있는데요. 아버지 요즘 무슨 공사 들어가서 괜찮지 안 했어요? 하고 쪼르륵 술을 따르고 내 고향 산 간 파헤치는 일 내는 못하겠다 라고 대사로 쳤습니다. 대사로 쳤어요. 아버지 요즘 무슨 공사 들어가서 괜찮지 안 했어요? 라고 했을 때 쪼르륵 술을 따르고 탁 내려놓습니다. 표정이 받쳐줍니다. 리액션으로. 연출상 어떤 게 나와요? 자, 이건 무슨 유형?
대충 무난한 유형이에요. 상호 우정결합 요거. 그 다음에 요거 그림 중심 결합. 쪼르륵 없어도 돼요. 다만 쪼르륵을 여러분들이 좀 더 크게 비중 있게 다룬다면은 몽타주. 그렇죠? 자, 여기서는 그림 중심 결합이죠. 말끔선 치우고 탁 치우면 그림 중심 결합이죠. 저기서는 말을 안 했는데 이 말을 나는 들은 것 같다. 아, 아버지 신경이 저런 것 같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유형이 훨씬 더 연출상으로는 고급스러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례로도 살펴보자. 이번에는 웹툰과 동일한 내용을 모두 글로 바꾸어 이건 교재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저 게이 게시판 글 읽어준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갈게요. 참고 문헌들입니다. 참고 작품들이고 단행본들입니다. 왔다. 쉬지 않고 달려왔다.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나 어떤 유형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손 들어보세요. 오케이, 그럼 손 드나 안 드나 보자. 아, 7가지 유형 각각 뭔지 지금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은? 어느 정도 이해, 조심하게 들지 말고. 뭔가 설명, 그 부분 유형이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된다. 설명 더 해주세요. 지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더 해주지. 대충 이해는 갔습니까? 그냥 50견이 와서 손이 안 들리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이고, 여기까지인데요. 원래는 이것과 같이, 요 앞에 것들과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부터 시작했죠. 여기 칸과 칸의 연결부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안 왔는데 영상도 아직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영상을 봐야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1시간 반짜리를 제가 지금부터 5분, 혹시나 길어지면 10분 안에 할 건데 당연히 충실하게 내용을 못 다루겠죠. 이거는 뭐 제가 자주 보여주게 될 그림인데 여기서 자기 연출 유형이나 그림 스타일을 빨리 찾으셔야지 된다라는 거고, 빨리 찾는 유형은 다양한 그림체와 다양한 스토리 유형으로 이것저것 작업을 빨리 해보셔야 된다 이 말이고, 카투나 기법. 완결성 연상은 게슈탈트 시지각 법칙에 대해서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그때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칸의 모양에 따라서 시간이 다르게 흘려가니까 연출을 누구는 10컷에 누구는 1컷에 한단 말이죠. 그 설명을 약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 칸색, 칸과 칸 사이에 요 사이 때문에 독자가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도끼 맞은 거야, 안 맞은 거야, 죽은 거야, 안 죽은 거야 라는 오해를 하게 되는 저 순간 때문에 2칸 이상이면서 문법이 발동된다. 이 얘기를 오프닝으로 했고요. 칸과 칸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유형을 보아하니 6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기초적이고 옛날에 못 쓰였다가 요즘 웹툰 때 많이게 쓰이는 유형이 요겁니다. 순간이동이라는 유형입니다. 그 설명을 했었어요. 눈을 떴다 감았다, 행성에 다가간다, 거미가 다가온다. 전부 순간이동이죠. 그러니까 이 각각의 컷이 없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찰나의 순간을 다루는 거, 그게 요 유형이고, 주로 연출할 때는 요렇게 쓰입니다. 거기 기다려라, 오지 말라고 했을 때 얘는 아마 차에 치여 죽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요 유형 방식은 작가들이 매우 즐겨 쓰는 유형입니다. 특정 일부분을 살짝 보여주고 조금 물러나가지고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하는 이 유형은 그냥 기본적인 연출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대로 카메라 고정해둔 상태에서 어떤 요소만 살짝 변했을 때 소름 끼치는 어떤 상황이 요거구나, 뒤에 귀신 있겠구나, 뭐 등등등을 빨리 깨우쳐주게 할 때 쓰입니다. 두 번째, 동작이동. 요 6가지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밥 먹을 때 그냥 쌀밥입니다.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거, 동작이동이라고 하면, 저는 간을 빼버렸어요. 이게 일본식 한자거든요. 교재에는 간이 쓰여 있습니다. 동작이동이라고 하고, 그냥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동작이동인데, 순간이동은 이렇게 연출할 때 쓰인다라는 사례 몇 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순간의 찰나인데 감정이 확 이렇게 뭔가 깊어질 때, 진해질 때, 뭔가 두려워질 때, 아주 찰나의 차이에서 어떤 정보값을 주려고 할 때, 요럴 때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출렁출렁 멈추고 뭐 이런 것들, 서정적인 순간을 연출한다든가.
특히 스릴이나 호러틱한 방식을 연출할 때 많이 쓰이겠죠. 아무래도 아주 찰나를 견뎌야 되니까. 하지만 그 순간이동을 실제 GIF라든가 이런 걸로 구현해버리면 그 맛이 전혀 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른바 만화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혹은 영상을 봐버린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른쪽처럼 연출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저건 실제로 저렇게 연출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응용하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컷과 두 번째 컷의 구도, 캐릭터, 장소, 숏과 앵글 그대로 고정해 둔 상태에서 약간의 변화만 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때 제가 그 응용 팁 얘기해 줬잖아요. 효과하고 칸이 마치 두 개로 나눠진 것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왜? 컵으로 익히니까요. 그러니까 칸 하나인데 칸이 두 개로 익히게 할 수도 있다. 뭐 예시를 드렸습니다. 순간이동 연출로 오인하기 쉬운 사례들 조금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주로 그러니까 어떤 리액션 같이 할 때 장소는 그대로, 사람도 그대로 뭐 이런 상황일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활용 사례. 자, 어떤 연출이 더 나은지 한 번만 더 볼까요? 안 본 사람들은? 그리고 네 걱정이나 이 기집애야, 밥 혼자 처먹지 말고 라는 이 중간에 순간이동의 연출을 쓰이게 되면, 즉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복붙을 하게 되면 약간만 이 꼬리만 고쳐주면 되잖아요. 작가도 노동력 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 어떤 감정을 조금만 시간을 지연시켜주면 맛이 훨씬 살 수 있다. 그래서 종종 써먹으시라는 거고, 그 다음 소재 이동입니다. 소재 이동은 독자 개입이 꼭 필요하다. 여기서 독자 개입이 꼭 필요하려면 무슨 연상이 필요하다고요? 완결성 연상. 독자가 완결성 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와서 속아줘야 된다. 내 그림 보고 라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이 소재 이동이고요. 참, 소재 이동은 지금처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물이 같은 주제로 얘기하고 있는 대화를 연출할 때 소재 이동으로 연출해줘야지 지루함을 그나마 조금 덜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 대갈치기만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 소재 이동 방식으로 대화씬을 바꿔주세요 라고 제가 만약에 피드백이나 조언을 드린다면, 지금 교수님이 하신 말씀은 커피잔도 그리고 화분도 그리고 천장도 그리고 표정도 그리고 다시 선도 그리고 이렇게 좀 화면을 왔다 갔다 해줘라라는 말 뜻으로 지금 그 말을 하신 거죠 하고 바로 알아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여러분 프로젝트가 왔을 때 이건 소재 이동으로 하지 말고 좀 약간 주제 이동으로 좀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못 알아먹으면 또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말을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주제 이동인데 장면 이동이라고도 말을 해요. 실제 교재에서는 장면 이동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근데 순간 동작 소재 주제라고 하니까 조금 더 잘 외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원어는 서브젝트라 돼 있거든. 해석하면 주제예요. 그러니까 소재보다 주제가 크잖아. 순간보다는 동작이 크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주제 이동이라고 외우시길 권장드립니다. 주제 이동은 카메라맨이 촬영하려면 오래오래 가야 된다. 이게 주제 이동입니다. 자, 지금, 그 다음에 과거, 그 다음에 지금, 그죠? 여기 지금, 과거, 지금인데, 요 과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그만이에요? 마치 글과 그림의 결합 유형으로 따지자면 이중결합 혹은 병렬결합이에요. 얘는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왜 들어갔느냐? 낫이 겹치잖아요. 낫. 그죠? 그래서 내 딸 먹이려고 열심히 농사 지었던 그 평화로운 상징의 농사의 상징 낫. 그 다음에 투쟁과 복수와 피해 어떤 전투에 쓰이게 된 그 무기가 돼버린 생업 기구로에 전환된 낫. 그러니까 같은 낫이지만 다른 낫이죠. Not is not. 방금 영어가 들어갔다. 재밌지 않아요? Not is not. 웃어줘라. Not is not. 재밌지 않아요? Not is not. 제가 이렇게 재미를 구걸합니다, 가끔. 자, 넘어가고. 자, 소재 이동은 이런 연출할 때 많이 활용되니까 좀 보시라고 했습니다. 앞에 설명은 영상에서 좀 들어주세요. 그냥 토끼 사냥 한다요, 이거는. 스토리 작가한테 그 한 줄 받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이 작가 입장에서 따져보면. 근데 뛰는 장면, 활 꺼내는 장면, 활 잡는 장면, 클로즈업,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로우 앵글, 클로즈업 샷,
뭐 이거 사선기도 이거 알겠죠? 효과 인걸 아직 안 했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는 알잖아요, 그죠? 이거는 빅 익스트림 클로저, 그다음에 이거 미디움 샷, 혹은 이거 풀 샷, 그죠? 이거는 미디움 샷인데 로우 앵글. 지금 아직 뭐 바로 대답 안 나오죠, 여러분? 이거 무슨 앵글이에요, 무슨 샷이에요? 바로 안 나오지만 그거 듣고 나면 바로바로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미디움 샷, 그리고 클로저. 신나 이렇게 쭉 봅니다. 그러니까 소재, 그려진 소재를 계속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카메라맨이 있다면 얼마나 바쁘겠어요? 대신에 다채로워진다. 보는 사람이 긴박하다, 다채롭고 지루하지 않다, 토끼가 사냥당하고 있네. 이런 거 연출할 때 소재 이동을 쓰면은 괜찮아진다 이 말입니다. 양상 이동 설명을 하면 요게 양상 이동이에요. 자, 주욱에서 지까지는 순간 이동이죠. 주욱에서 지 조금 뒷걸음질 친 거잖아. 쭉 지 순간 이동. 그 다음에 P자국에서 P자국 큰 거 순간 이동이에요. 그죠? 요거에서 요거는 소재 이동입니다. 요거에서 요것도 소재 이동입니다. 그죠? 요거에서 요거는 소재 이동입니다. 그죠? 그냥 안 그렸던 없었던 동네 주민들과 군인들의 소재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왜 양상간 이동이라고 쓰이느냐면 요거예요. 그때는 설명 안 했던 부분이 여기 있긴 있네. 앞에 회차에 피자적 묘사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면 그 기르던 개한테 저 주민들 물어라라고 이게 이 일본군 장교가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입 주변에 묻은 거랑 핏자국이 약간 저거를 모티브로 한 건데 나중에는 일장기를 상징하는 현상으로 바뀌니까 그렇다라는 거고, 아까 말했던 대로 원전 연출에서는 요게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만약에 낫으로 받아버린다 라고 연출을 했다라고 치면은 양상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제나 장소도 바뀌었죠, 캐릭터도 바뀌었죠, 그 시간대도 바뀌었죠.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데 어떤 낫으로 상징된다 그러면 양상 이동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요 연출은 무슨 이동? 소재. 왜 네 얼굴 내 얼굴 네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내 얼굴 소재가 계속 바뀌잖아요. 요 연출이 제가 뭘 보고 뺏겼다고요? 슬램덩크. 골을 넣었을 때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선수들 표정. 이 연출 좋네, 뺏겨야지 하고 뺏긴 거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표절로 적용은 안 되죠. 왜냐면 많이들 그 문법을 사용하니까요. 그 다음 무관계 이동. 이거는 뭐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왜냐? 쓰지 말라고 했으니까 저는. 그죠? 쓰지 마. 무관계 이동은 쓰지 마요. 이렇게. 웹툰이 옛날과 달리, 만화책일 때와 달리 영상 연출의 문법을 지금 흡수했기 때문에 영상 연출처럼 약간 플레이잉의 개념으로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옛날 출판 만화 시절에는 순간 이동이 많이 쓰였다고요? 안 쓰였다고요? 안 썼어요. 아예 안 쓰거나 거의 안 쓰였는데 지금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연출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 작가님들은 순간 이동을 많이 활용하진 않아요. 옛날 기성 작가님, 원로 작가님들. 근데 최근 젊은 친구들은 센스 있게 그냥 어디서 배운 것 마냥 그렇게들 잘 사용합니다. 기특해 죽겠어요. 그 다음에 이걸로 제가 설명 한번 드리니까 확 이해가 갔었죠. 자, 이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아까 그 나쁜 연놈들 그 얘기예요. 자, 일단 눈 마주치고 포근하게 안아주라. 그 다음에 더 다정하게 말해라. 늘 고생만 시키고 뭐 이거. 한 김에 오늘은 글, 그림, 결합, 유형까지 여기서 같이 가죠. 알겠죠? 그 다음에 더 꼭 진심을 담아서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에서 여거는 무슨 상황? 주제 이동이에요. 왜냐? 이거는 노래방, 이거는 집이거든요. 그 다음에 노래방, 집. 노래방, 집. 노래방, 집으로 이동되면은 장소랑 캐릭터, 시간대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럼 주제가 이동된 거잖아요. 근데 세로로 보면요. 일단 눈 마주치고 포근하게 안아주라. 더 다정하게 말해. 늘 고생만 시켜고. 지금 같은 장소, 같은 인물, 동작 이동이네요. 콕은 순간 이동이네요. 그죠? 요렇게. 다시 요렇게. 당신한테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 소재 이동이네요. 아니, 순간 이동 내지 동작 이동이네요. 이번에는 뺨을 쓰다듬어 주고 이제 뽀뽀하네요. 사랑해 라고 했어요. 자, 사랑해 요 말풍선이 지금 저쪽 집이랑 이쪽 노래방이랑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결혼 5주년 축하해. 그렇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앞으로도 영원히 너만을 사랑해. 같이 쓰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어요. 이 사랑해라는 말풍선을. 그럼 여기서는 몽타주 결합이죠. 이 말풍선 자체가 그림이 된 거죠. 그죠? 자, 팁을 주면 요렇게 보면은 요렇게 촬영을 한 다음에 요쪽 촬영팀
B팀 촬영팀이 서로 편집을 하는 과정에 니랑 내랑 썩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니랑 내랑 필름 좀 썩자. 그래서 자 일단 눈 마주치고 포근하게 안아줘 라는 이 글 그림 결합 유형은 무슨 유형이요? 맞춰봐요. 그냥 상호 우정 결합 혹은 병렬 결합 정도예요. 자 여기서 더 꼭 진심을 담아서 이 말 누가 한 거예요? 더 꼭 진심을 다해서 안아줘야지. 그때는 더 이렇게 안아줘야 된다고. 이거 지금 불륜녀가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거는 집에서 실제 하는 얘기죠. 결혼 5주년 축하한다고. 예. 그 다음에 그렇지 했던 거는요. 역시나 가스라이팅을 했던 그 다른 캐릭터가 했던 그 밖에 대사가 온 거니까 이중결합이 됐네요. 예. 그죠? 이중결합을 제가 쓰라고 했다고요? 안 쓰라고 했다고요? 쓰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쓰면은 잘 쓴 거라고요. 자기 거 보고 잘 썼다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섭긴 하지만 연출상 나는 이렇게 콘티 짠 다음에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나 잘 짰다, 나 천재인 줄 알았다, 이렇게 만족스러웠어요. 이중결합은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그 상황이 아닌데 그 사운드가 들리는 순간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요거는 그냥 상호 우정 결합이고요. 자, 앞으로도 영혼의 당신 말을 요것도 상호 우정 결합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한다네. 사랑하면 됐지 뭐. 문제는 전부 다 얘가 시켰던 말을 집에 가서 읊고 있다라는 소름 끼치는 상황을 독자는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랑해가 사랑해로 들릴까요? 봤던 메시지와 실제 그 글자와의 간극 때문에 발생하는 그 충격이 첨가 결합이 될 수도 있다. 오늘 배웠던 그 첨가 결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연출 예를 설명드렸습니다. 저 자세한 거는 영상에서 좀 더 길게 쉽게 활용하세요. 그래서 저런 거를 알게 되면은 연출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건 늙은 얼굴 거울에 비치는 걸로 그리면 안 돼. 그냥 젊었던 시절 그 얼굴로 그려야 돼. 그러면은 장면 유형이 소재 이동이 되니까 등등등. 그 다음에 그때 제가 중요한 팁을 드렸었죠. 배경도 캐릭터다라고요. 그죠? 배경도 캐릭터다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순간이동이다라는 거죠. 캐릭터는 여기서 무려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많은 동작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소재이동으로 구분했던 이유는 배경이 주인공이니까. 이 컷은 배경이 주인공이니까. 그런 사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다. 오케이. 가끔 저런 여기에서 여기 원래 연출에는 여기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거 넣으니까 순간이동이 하나 끼니까 맛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마지막 요약했던 게 어디 갔나? 여러분들이 요 두 개만 잘 쓰시면은 성공인데 각 화별로 요거를 한두 개는 나오게 해주셔라. 그래야지 킬링 컷이 나온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오늘 얘기했던 거에 따르면 첨가 결합 혹은 그림 중심 결합 혹은 첨가 결합 혹은 그림 중심 결합을 힐링 컷으로 활용한 연출이 각 화에 어느 정도 비율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칸과 칸 연결 유형이 6가지 정도로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 숫자로 세면서 어떻게 짜겠노? 본능적으로 콘티 짜지. 근데 한번 들어둔 김에 여러분들은 동작간 이동이 한 60-70% 쓰라고 했죠. 대체적으로 이걸로 가시면 된다. 왜냐? 이거는 돈가스 먹기 전에 수프입니다. 브로콜리예요. 그거 없으면 돈가스 맛 없어요. 이거를 가장 많이 쌀밥이에요. 쌀밥. 근데 고등어랑 김치찌개가 필요한데 고등어랑 김치찌개입니다. 고등어랑 김치찌개. 여러분이 고등어를 더 좋아한다. 그럼 이게 고등어고 이게 김치찌개입니다. 그래서 60-70% 정도 쓰고 요것들을 한 10% 정도만 써주고 요거 한 10% 정도만 써주면 됩니다. 나머지 밑반찬이에요. 콩자반, 멸치, 김 없어도 그냥 굳이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 나는 고등어 먹고 싶지 내가 김 싸먹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무관계동은 제가 뭐라 했냐?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인디 만화라든가 독립 만화 할 때 독자한테 뭐 그냥 생경한 충격 주고 싶을 때 가끔씩 써달라 그 얘기를 했었고 10분 됐나요? 10분 안 됐죠? 5분? 저거를 상세하게 설명한 거를 한 1시간? 1시간 30분 정도 영상을 혹시나 못 온 사람들은 앞에 거를 봐야 오늘 내용이 연달아 이해가 되면서 또 다음에 진행될 내용이 좀 한결 이해가 빠르게 수월하게 진행될 겁니다. 알겠죠? 리마인드 됐습니까? 그럼 질문